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주제죠. 교과서 46쪽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라는 주제로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주제 3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한번 볼까? 이 주제를 배우면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가지 관점을 배울 건데 첫 번째가 그 인간 중심주의고 두 번째가 생태 중심주의예요. 생태 중심주의.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그래서 인간을 둘러싼 자연환경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의 원천을 제공하지만 때로는 태풍,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를 통해서 인간의 삶에 커다란 위협을 주기도 한다. 그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러한 자연을 인간이 어떻게 바라보고 자연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 여기 나오네요. 자,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에는 대표적으로 인간을 중심에 놓고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 중심주의와 자연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생태 중심주의가 있다. 그지? 자, 인간을 중심에 놓고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 중심주의와 자연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생태 중심주의가 있다는 거지. 약간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다, 그치? 인간 중심이냐, 자연 중심이냐, 그 차이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먼저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인간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 있고, 여기가 생태 중심주의입니다. 자, 사례 1에서 우리는 사례를 한번 볼까? 사례 1이 이전에 있었죠. 자, 사례 1. 자연개발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다. 해서 열대 과일 팜의 열매로부터 얻어지는 식물성 기름인 팜유는 립스틱에서부터 치약, 도넛, 초콜릿바까지 수천 가지 제품의 원료로 이용된다. 자, 팜유의 최대 생산지는 인도네시아이다. 원시림의 불을 놓아 만들어진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팜유 공장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며 인도네시아의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렇게 많은 용도로 사용되는 식물성 기름인 팜유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사례 1에서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관점을 엿볼 수 있다는 거야. 사례와 같이 원시림에 불을 놓아서 팜유 농장을 만든 것은 자연을 인간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보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자, 자연을 인간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보았다. 그치? 이런 거 이제 도구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처럼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그지? 인간이 가장 가치 있다. 자,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는 인간의 이익이나 행복을 먼저 고려하는 관점입니다. 자, 이렇게 필요하니까 우리는 자연을 훼손시켜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개발하는 거지. 자, 인간 중심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자, 우선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이분법적인 관점을 취한다. 이것도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자, 이분법적인 관점이다. 즉 인간과 자연을 이렇게 딱 분리해서 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분법적인 관점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 자연보다 우월할 존재,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지.
그래서 막 개발하는 거지.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자연을 막 개발하는 거야.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또한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의 도구적 가치를 강조한다. 아까 봤죠? 요 자연을 인간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본다. 이걸 이제 도구적 가치라고 해요. 도구적 가치 강조.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구성 요소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야, 자연은. 따라서 인간은 자연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거지. 굉장히 인간 우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자연에 대한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것이 인간의 필요와 이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달려있다. 굉장히 거만한 생각이다, 그치? 그러니까 이 자연이 옳고 그르다는 것은 인간이 필요하면 옳은 거야. 인간이 필요하고 이익에 도움이 되면은 자연에 대한 행위가 옳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인간 중심주의는 자연을 개발과 극복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이용하여서 이런 장점도 있어요. 인간에게 커다란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었죠. 그래서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장점도 있지.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이런 인간 중심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은 자연이 없어지겠지.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오염되겠죠. 이런 환경 문제.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가 생기면 결국 인간에게도 피해가 와. 자, 이런 단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 많은 걸 배웠는데, 자, 이 인간 중심주의는 의미, 인간 중심주의는 뭐였지? 자,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긴다, 그지? 자,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어때? 인간 우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이익이나 행복을 먼저 고려해서 자연을 파괴해버리는 이런 관점이지.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었죠? 아까 형광펜 칠한 것들을 살펴보면은, 자, 인간을 다른 자연적 존재보다 우월하고 다른 자연적인 존재들보다 우월하고 귀한 존재로 봐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자연의 한 구성원으로 본 게 아니고 이분법적으로 딱 나눴지.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를 보았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이분법적인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연을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를 보지 않고 어떻게 인간에게 필요한 수단으로 여겼다는 거지. 그치? 이런 거를 도구적 가치라고 합니다. 자연의 도구적 가치.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살펴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들이 있어. 그래서 그 사상가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만 한 몇 명 살펴볼게요. 이건 어떻게 표시하지? 이렇게 해볼까? 아리스토텔레스. 뭐라고 했냐면,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식물은 동물의 생존을 위해서, 동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존재한다. 즉, 인간 중심주의적인 생각이 여기서 엿보이죠, 그죠? 그럴 때 가치가 있다는 거야. 또 뭐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신의 섭리에 따라 동물은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 지어졌다. 그치? 이런 것도 이제 인간 중심주의 세계관을 엿볼 수가 있지. 또 베이컨.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방황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서, 자연을 사냥한대. 자, 노예로 만든대. 그래서 어떻게?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써야 한다. 지금 다 일맥상통이지, 그지? 의미가, 그지? 그럼 데카르트. 우리는 자연의 주인이 돼 소유자가 될 수 있대. 인간은 정신을 소유한 엄연한 존재지만 자연은 뭐야? 의식 없는 물질이다. 그래서 자연을 굉장히 가치절하했죠, 그죠? 한 명만 더 볼까? 자, 칸트라는 사람은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인간성 실현을 위한 간접적인 도덕적 의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간접적인 도덕적 의무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 인간 중심주의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아까 우리 교과서에서 봤듯이 인간 중심주의의 장점도 있어. 장단점이 있거든. 자, 그래서 긍정적인 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래서 이제 자연을 개발해서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우리 경제성장도 이루는데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자, 부정적인 면도 있었죠. 자, 그래서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어떤 이런 환경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인간 중심주의의 문제점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자연을 남용하고 훼손하고 생태계 위기가 오고, 그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간 중심주의와 반대되는 관점인 생태 중심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간 중심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등장한 것이 생태 중심주의다. 사례 2에서 우리는 생태 중심주의적 관점을 찾아볼 수 있다. 사례 2를 한번 볼까요? 자, 자연의 주인은 인간이 아닌 자연이다. 미국 전역에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포함해 약 60여 개의 국립공원이 있는데 미국의 국립공원 정책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대. 그래서 국립공원에 산불이 나도 자연현상에 의해 일어난 불일 경우 웬만해서는 인간이 나서서 끄지 않는데 인간이 개입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정책은 인간이 개입하면 자칫 자연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다고 본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 자연의 질서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지. 그래서 이런 생태 중심주의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의 이익보다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의 균형과 안정을 먼저 고려한다. 자,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의 균형과 안정을 먼저 고려하는 관점이다. 자, 그래서 생태중심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대요. 먼저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를 하나로 본대. 그래서 이런 걸 전일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전일론적 관점. 우리 아까 봤던 이 이분법적 관점이랑은 약간 상반되는 내용이지, 그치? 그래서 인간을 포함시켜서 자연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전일론적 관점에 따르면 자연은 인간 플러스 동식물 플러스 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엮여있는 생태계로 보는 거지. 따라서 인간은 자연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여기서는 아까 뭐라고 했니?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봤잖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거지, 얘들은. 인간은 자연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장 넘겨보면 자, 또한 생태중심주의는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강조한대. 자, 내재적 가치 강조. 자연은 인간의 이익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자연의 어떤 존재도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아까 우리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수단적 관점을 강조했잖아. 근데 그렇게 고려되면 안 된다는 거지. 따라서 인간은 자연뿐만 아니라 여기도 한번 칠해야 되겠네. 자, 수단으로 고려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연 전체에 도덕적 의무를 가진다. 자연에 대한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것이 생태계의 균형과 안정에 얼마나 이바지하느냐에 달려있다. 인간의 이익에 도움이 되냐가 아니라 생태계의 균형과 안정이 중요하다는 거지. 이것도 형광펜으로 칠해보겠습니다. 자, 도덕적 의무를 지니고 생태계의 균형과 안전에 얼마나 이바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인간 중심주의 관점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봤잖아. 근데 이 생태 중심주의 관점의 대표적인 학자는 이 레오폴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레오폴드의 대지윤리라는 사상이 굉장히 유명한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바람직한 대지 이용을 오직 경제적 문제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낱낱의 물음을 경제적으로 무엇이 유리한가 하는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 심리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의 관점에서 검토하라는 거야.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운 보존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고 그렇지 않다면 틀리다는 거지. 그래서 레오폴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어서 그래서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전체 생태계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거야. 나아가 인간이 생태계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일깨움으로써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준대. 이게 장점이지, 그치? 긍정적인 평가고, 근데 이것도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태 중심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모든 자연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가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연 개발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어서 이 생태 중심주의. 자, 그 생태 중심주의의 의미는 뭐였지?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자연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고 내재적인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지. 자, 무생물을 포함한 자연 전체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여기는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특징 아까 우리 살펴봤죠. 자, 어떤 것들이 있었지? 자,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그리고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 자연은 인간, 동식물, 환경 등과 같은 다양한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엮여있는 생태계이므로 인간은 자연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봤죠. 자, 이런 거를 자, 전일론적 관점이라고 했다. 그지? 또한 자연은 인간의 이익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내재적 가치. 자연의 어떤 존재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 수단적 가치를 부정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었고, 우리 그 대표적인 사상가, 자, 아까 우리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 했던 이야기도 있었지, 그지? 대표적인 사상가가 이제 레오폴드가 있었다, 그지? 대지윤리 사상이 있었는데, 이 대지윤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 생태계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이 공동체의 범위를 동식물뿐만 아니고 이런 무생물까지 포함시켜서 이런 확대하려는 입장, 생태계 전체를 굉장히 크게 보는 거지, 그치? 이런 입장을 이제 대지윤리라고 하는 거고, 이 사람 하는 말이 인간 또한 이런 생태계 공동체의 한 구성원일 뿐이야. 그래서 이런 생태계의 안정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본 거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레오폴드의 대지윤리 사상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생태 중심주의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거지, 그지? 긍정적인 평가로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모색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오늘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했다. 이런 건 이제 긍정적인 평가로 받을 수 있고, 약간 단점으로는 뭐가 있냐면, 자, 개별 생명체의 이익보다는 생태계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환경파시즘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 환경파시즘이라는 건 뭐냐면은, 개인을 전체에 종속시키는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 일종인데, 그러니까 생태계 전체를 위해서 개인은 희생할 수도 있다. 이게 너무 나간 거지, 그러니까, 그지? 이렇게 생태 중심주의 입장을 비판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환경을 위해서 너무 개인을 희생시킨다고 보는 관점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책에도 나와 있듯이 어느 정도의 인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 개발은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내용들 선생님 한번 쳐봤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 의미, 특징, 사상가들, 그 다음 장단점, 생태중심주의 의미, 특징, 사상가, 레오폴드의 대지윤리, 그리고 장단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이 인간과 자연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가, 어떻게 해야 할까 앞으로,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했습니다. 끝!